여러분, 전 세계가 전기차 경쟁으로 굉장히 뜨겁죠. 미국에는 테슬라가 나오면서 전기차가 완전히 시장을 점점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뭐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의 유명한 자동차 메이커들 뭐 아우디니 벤츠니 BMW 하는 명차들도 이제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하고요. 미국에 있는 대형 그런 자동차 회사들 GM이나 포드나 다 마찬가지로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생각보다도 훨씬 빠르게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내연기관의 시대는 가고 늦어도 2030년이 되면 내연기관이라는 게 남아있을까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전기차 시장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겠죠. 당연히 대한민국도. 전기차에 그래도 가장 빨리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은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는 현재까지는 세계 4위의 판매고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자동차 기업이죠. 뭔가 미래가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현대자동차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전기차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배터리입니다. 근데 이놈의 배터리가 절반가량이 전부 다 중국산이라는 사실이에요. 중국산. 현대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의 CATL이라는 회사가 독식했다는 겁니다. 독식. 절반 가까이 독식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뭐 이제 현대자동차의 어떤 전기차 이러면 이거 중국산 아니야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내연기관의 자동차는 부품이 2만 개가 훨씬 넘지만 전기자동차는 부품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거의 절반 가까이로 줄어들거든요. 그 중에 핵심이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가 중국산이라니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에서요. 2023년에 출시되는 전기차 3종에 대한 배터리 입찰을 했습니다. 배터리 입찰을 했더니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업체들 굉장히 많이 여기다가 입찰에 참여도 했고요. 뭐 우리가 아는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LG도 그렇고요.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업체도 참여를 했죠. 중국의 업체도 CATL이라고. 그런데 이 CATL이 2023년이면 내년 후년입니다. 내년 후년에 출시되는 3개 차종의 배터리 중에 2개 차종의 배터리를 이 CATL이 먹어버렸어요. 나머지 한 개는 SK이노베이션이 했고요. 배정 물량으로 보면 CATL이 50에서 60%를 완전히 차지해버렸습니다. 완전히 차지. 이게 2023년까지 5년간 판매 누적금을 합쳐본다 그러면요. 10조 원가량 됩니다. 10조 원가량. 10조 원가량. 지금까지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1차 2019년에 했을 때는 10조 원 규모를 SK이노베이션이 독식을 했고요. 2차는 2020년에 2차였는데 이게 16조 원이에요. 이게 중국의 CATL하고 LG에너지솔루션이 반등했습니다. 3차는요 20조 원 규모인데 이 중에 50에서 60%를 중국 애들이 SK이노베이션이 나머지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한국 자동차 업체, 지금 한국 자동차는 사실상 독점 체제나 마찬가지죠. 사실상. 왜? 현대 기아차 외에 한국 GM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상태. 지금 반도체가 없어서 공장이 계속 수덥되고 있는 상태고요. 르노 삼성 뭐 파업까지 한다고 하니까
뭐 죽기 일보 직전이고요. 쌍용 자동차 여기는 뭐 법정 관리로 간다고 하니까 거의 죽을 운명에 놓여 있죠. 게다가 여러분 보세요. 한국 GM만 하더라도 미국에 본사가 있으니까 차세대 자동차를 개발할 수가 있지만 쌍용차가 그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예. 르노 삼성이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 르노 본사에서 배정을 안 해주는데 결국은요. 예, 르노 삼성이든 쌍용차든 한국 GM이든 다 미래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미약하다,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와중에 현대 기아차의 미래차는 어쩌면 대한민국의 자동차의 먹거리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수출 신화를 새로 쓸 수도 있는 게 현대 기아차라니까요. 그런데 미래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를 중국 업체가 이렇게 절반 이상을 가져간다는 것은 이게 결국은요. 예, 우리 자동차의 경쟁력마저도 점점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CATL이라는 회사는요. 중국 정부가 뒤에서 밀어줘요. 중국 정부. 이게 불공정 행위지. 불공정. 기업은요. 시장 경제에서 기업이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 정부는 그렇지 않아요. 정부가 뒤에서 밀어요. 근데 이 정부가 뒤에서 밀 때는 자금으로 밀어서 이게 세계 1등으로 가기 참 어렵거든요. 소비자의 선택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돈으로 민다고 하더라도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업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CATL 배터리 쪽은 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봐요. 실제 반도체에서는 박살났잖아요. 생산성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자동차 배터리 쪽은 계속해서 지금 세계 시장에서 1위로 가고 있습니다. CATL이. 그만큼 이 CATL은요. 품질 경쟁력도 좋아졌고 기술 경쟁력도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예요. 왜? 굉장히 많은 매출액의 7%를 계속해서 연구개발에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쏟아붓고 있어요. 게다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투자 또 투자예요. 최대 290억이 위한 우리 돈으로 하면 5조예요. 5조를 투자해서 대대적인 정설 계획을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109 기가와트시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제. 그런데 2023년 내후년에는 이거를 3배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336 기가와트시를 가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가겠다는 거잖아요. 2025년에는 500 기가와트시, 2030년 말에는 600 기가와트시까지 갈 정도로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딱 되니까요. 우리 배터리 업계에서는요. 충격적인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와, 중국의 기술력이 이만큼 따라온 거야? 우리는 뭐 먹고 살지? 우리는 초격차를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정세균 국무총리가 LG에너지솔루션하고 SK이노베이션이 계속 배터리 전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국내 기업끼리. 그러니까 여기에 훈수를 둔 거예요. 왜 자꾸 싸우냐. 우리 기업끼리. 오죽했으면요. 정부의 이야기를 우리는 별로 듣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정부의 이야기를 신뢰하지 않잖아요. 야, 뭐 저런 일까지 정부가 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하는 걸 보고는 사람들이 야, 정세균 국무총리 오랜만에 한마디 좋은 말 했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반도체는 초격차 전략이 먹힌다고 이야기하나요? 그만큼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용 회장이 지금 감옥소에 있어서 그게 계속해서 그렇게 갈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자동차도 싸움은 이제 그만 멈추고 초격차 전략으로 가서 중국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세계는요. 옛날처럼 떼거지로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지금은 최첨단 기술을 앞세워서 전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무리 작은 국가라고 하더라도 전 세계 1등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 1등 하는 거 보세요.
그러면 배터리에서도 초격차의 어떤 기술 체계를 갖추면서 1등을 해야죠. 배터리는 무궁무진하잖아요. 지금 배터리 이만하게 만들던 것이 나중에는 점점 줄어들어서 요만한 배터리 하나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요만한 배터리. 아니면 요만한 배터리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그렇게 했을 때 자동차가 살아남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은 들어요. 중국은 우리 배터리 업체한테 불공정하게 자기네 회사에 보조금을 주지 않았잖아요. 국가가. 그러니까 LG나 혹은 SK 배터리가 채택이 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저 보조금을 주잖아요. 지금은 이제 됩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요. 이 중국의 추격 진짜 무섭다는 거예요. 진짜 무섭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자리를 점점 잡아가야지 우리가 이 중공한테 지지 않거든요. 이제 져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안 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에서 우린 봤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가가 일치 단계라면 언제든지 저는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때문에 이 기술에 대한 어떤 발전, 연구 개발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이런 게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